우리 국민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치인들을 믿는가, 깨끗한가, 이런 물음에 깨끗하다,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국민은 봉인가, 졸인가 이런 제목을 달면서 정말 엉뚱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치들은 깨끗한가, 믿을만한가, 도대체 믿을만한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조국이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니까 또 한 번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2년형을 확정받고서 겨우 7개월 조금 넘게 감방 생활을 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노릇을 하게 되니까 엿장수가 가위질 하듯이 특별 사면을 했지요. 이재명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나도 곧 감방에 갈 것이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해서 이렇게 특별 사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은 뻔뻔하게도 이번에 치러지는 지선과 보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서민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파렴치한 죄를 저질러서 대법원에서 2년형을 확정 선고를 받고서도 7개월 만에 출소하고 특별 사면을 받고 그런 지저분하고 추한 자가 다시 배지를 달겠다고 나서는 이 풍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자, 정치인들의 믿을 만한 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우문 아니겠습니까? 파렴치범에게 특별 사면이라는 면죄부를 주고 쓰레기젓을 골라가면서 하던 인간 말종들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눈을 뜨고 그냥 지켜봐야 하니 이런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할까 답답할 뿐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어제 홍준표의 경제 책사 역할을 해왔던 카이스트 출신의 이병태를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자격 미달이다, 잘못된 그런 임명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자기 자신 꼴을 돌아보면은 이런 말 자체도 설득력은 없겠지만 똑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재명도 그렇고 홍준표도 인간 말종 이하의 그런 인간들인데 그 아래에서 책사 노릇을 하던 이병태가 홍준표가 대선 후보로서 떨어지자마자 이재명 쪽으로 달려간 자가 바로 이병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는 똑같은 쓰레기다. 쓰레기를 알아보고 달려간 것이죠. 이병태가 거친 말을 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이병태 이들 모두가 그나물의 그 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비난하고 있는 조국도 같은 쓰레기니까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거철이 되게 되니까 조국도 자기의 본 마음 더러운 속내는 감추면서 아주 사탕 발림의 말을 어제 전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이제 석 달 정도 다가온 6.3 지선과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잘 오르시죠. 제가 어디를 나간다고 결정하면은 민주당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러한 얘기에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도대체 이 나라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파렴치하다, 뻔뻔하다, 깨끗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다 죄인 혐의, 자격 미달자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 풍토가
개탄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출마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높은 수준의 정부적 판단을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조국이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 출마는 분명하지만 나의 거취는 4월 초순경 결정 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다못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재명이 뺨칠 정도의 사기꾼 조국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나간다고 결정하면은 민주당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나 조국을 그만큼 배려해라. 미리 주문서를 들어 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잘 처리하기 바란다. 통보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출마는 내가 분명하고 나의 거취는 4월 초순 정도에 결정 날 것으로 안다. 민주당이 다 결정해 놓고 나면은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일 것이다. 그때에 나서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지난번 재작년 총선거 때에 조국이 하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민주당이 알아서 지선도 보궐선거도 나를 배려하고 나도 거기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말을 들어보면은 조국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자인가 다시 알 수가 있는 것. 다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맨 마지막 순간에 일정한 연대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갈 수는 없다. 왜 정청래와 조국이 민주당과 조국당이 합당을 하자 이 제의를 했었다가 물거품이 된 적이 있었죠. 오로지 자력 갱생, 자강 불식 모토로 3개월 동안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선거 연대를 해서 신뢰와 존중이 쌓여야 통합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호남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경쟁을 하자. 그래야 우리가 몇 석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조국이 연합을 해서 자리를 나눠 먹어야 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남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힘을 합쳐야 하고 거기에서도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의석을 몇 석이라도 얻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리한 쪽으로 몰아줘야 한다. 중앙당에서 연대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호남 지역에서는 시도당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보여줘야 한다. 당 연합 통합이 무산되고 나서 정청래가 또 꼬장을 부리면은 재를 뿌리게 된다라면은 그나마도 또 몇 석 얻을 것 놓치게 되니까 이렇게 중앙당보다는 시도당에서 아래 것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처리해야 된다. 놓아야 된다.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뻔뻔한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정말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 풍토 자체가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은 그저 눈만 뜨고 지켜봐야 하는가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더럽고 그리고 자격 미달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차선책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거판이 되어야 하는데 나오는 출마자들 몇 면을 보면은 하나같이 자격 미달에다가 흠결이 있고 범죄자 출신들만 나오게 되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를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조국의 경우는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었습니까? 오죽하면은 한동훈이 조국의 그 파렴치한 범죄를 자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조국이 지난 총선거 때에 나가서면서 YS를 들먹인 적이 있었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주 뻔뻔한 자입니다. YS 생가를 방문하면서 재작년 선거 때죠. 총선거 때에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룬 김영삼 대통령을 존경해왔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번인가요? 작년 YS 서고 10주년인가 이때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법통을 이어가겠다. 자기만이 이어갈 수 있다. 조국 당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반드시 이뤄나가겠다. 아니 장관 청문회 때에 조국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지요. 전향할 의사가 있는가? 그럴 때 입을 다물고 있었던 자가 조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사기꾼이죠. 이재명을 빼닮은 사기꾼입니다. 김영삼이 대통령 될 당시에 1993년인가요? 조국은 사회주의 노선을 찬양하고 산업행 관련 운동을 조직적으로 하다가 국가보위법 위반으로 감방에 들어갔었죠. 아니 그런데 김영삼과 대척 관계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뒤엎겠다, 사회주의를 만들겠다고 운동하던 조국의 입에서 어떻게 김영삼을 평생 존경해왔고 민주주의를 따르겠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방에 있을 때부터 평소부터 김영삼을 존경해왔고 민주주의를 따르겠다라고 마음먹었다. 선거판이 되게 되니까 이자가 정말 정신 이상자가 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같이 이런 쓰레기들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골라야 할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이재명이와 그 졸개들이 설쳐대고 홍준표, 이준석이, 조국이 정말 쓰레기들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쓰레기들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풍토니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희 회장이 1995년도 북경에서 하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 정치는 사류다. 31년이 지났는데도 나아진 것이 없고 더 저질스럽고 오염된 쓰레기들만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류 정도가 아니라 폐기 처분을 해도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쓰레기들 아니겠습니까? 지난 2024년 재작년에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신뢰도가 20.56%, 2021년도 조사에 비해서 무려 1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치
36.52%에 비해서도 우리는 엄청나게 떨어진 그런 수치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작년이죠. 우리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인 나라는 OECD 가운데서 체코와 칠레뿐이었습니다. 꼴찌에서 세 번째 불명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썩어 빠진 자들에게 연봉이 1억 5천만 원, 미국,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떡값으로, 설 떡값으로 440만 원 봉투를 하나씩 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각종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가오는 지선과 보선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야 할까 결정은 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조국, 쓰레기의 지저분하고 추한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